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명령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따로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요. 명령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작업 공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작업 공간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메뉴들의 집합이라고 해요. 쉽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예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맨 위쪽 창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리본 아래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 표시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거나 맨 아래에도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4개의 작업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2D만 사용하니까 3D는 안 봐도 되겠죠. 그러면 오토캐드 클래식이랑 제도 및 주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먼저 제도 및 주석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토캐드 클래식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작업 공간이 변경이 되죠. 근데 저는 제도 및 주석으로 작업 공간을 변경해 놓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하나 더 추가로 살펴보자면요. 도면 윈도우의 색상을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종이의 색상을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색상을 사용하지만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 놓고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 옵션이라는 명령어는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명령창에 옵션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다시 끄고 옵션을 다 입력하지 않고 앞에 두자 O랑 P만 입력해도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화면 표시 그리고 밑에 윈도우 요소에서 색상을 클릭해 보시면 도면 윈도우 색상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컨텍스트랑 인터페이스 요소는 그대로 냅두시고 옆에 보이시는 색상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만약 흰색으로 하고 싶으면 색상을 클릭 그리고 흰색 클릭하시고 적용 및 닫기를 누르시면 화면이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상태로 변경해 놓고 사용할게요. 그럼 다시 OP를 누르고 화면 표시 색상 클릭하시면 원래 사용했던 색상이 없어요. 이럴 때는 밑에 보시면 현재 요소 복원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다시 원래 도면 윈도우 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토캐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라인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리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에서 이 선을 클릭해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선을 클릭하시고 도면에 다른 곳 클릭해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으로 명령창에 명령어를 입력해 사용한다고 했죠. 라인의 명령어는 앞글자의 L이에요. L을 입력해 보시면 첫 번째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또는 취소하실 때는 ESC 또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종료가 돼요. 편하신 걸로 종료하시면 되는데 아마 작업을 하실 때 편한 건 스페이스바로 종료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 L을 입력하고 선 클릭, 다음 점 클릭하면 명령 취소 U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전 작업을 취소하는 건데 아까 라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했죠. 여기서 U를 누르고 엔터 하시면 이전 작업이 취소가 돼요.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전 작업을 취소할 때에는 스페이스바, 엔터, ESC 키를 눌러서 종료하고 삭제하려면 이 선을 클릭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게 편할 거예요. 드래그해서 삭제하는 방법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인 명령어를 배웠으니 이제 도면 작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절대좌표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좌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좌표의 개념 설명이 끝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설명 전에 도면 영역에 이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는 이 선을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새 도면을 열게 되면 기본값으로 그리드가 켜져 있을 텐데요. 그리드를 끄고 켜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밑에 이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그리드를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어요. 단축키는 F7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대좌표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절대좌표는 그리드 위에 오토캐드가 정해놓은 0,0을 기준으로 X좌표값과 Y좌표값을 순서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0,0을 기준으로 3,5에서 7,8에 위치한 선을 그려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선을 그리려면 두 번째에서 배웠던 라인 명령어를 사용해야 돼요. 화면을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확대를 하고 화면을 움직일 때에는 휠을 클릭해서 움직여주시면 화면 이동이 돼요. 화면 확대 취소 명령어가 따로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X, Y라고 적혀있는 좌표계가 보이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화면에 보이는 3,5에서 7,8에 위치한 선을 그려볼게요. 라인 명령어에 단축키 L을 입력하고 엔터하면 첫 번째 점 지정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에 3,5를 명령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0,0을 기준으로 3,5에서 시작하는 선이 생겨요. 그럼 두 번째 점 지정에 7,8 엔터하고 스페이스바로 종료하면 완성이 돼요. 절대좌표를 사용했는데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F12키를 눌러 동적 입력을 끄셔야 돼요. 절대좌표의 개념은 정말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도면을 작업할 때에는 0,0을 기준으로 도면을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상대좌표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좌표는 0,0 원점을 기준으로 했지만 상대좌표는 현재점을 기준으로 거리값을 입력해 도면을 작성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상대좌표를 이용해 그려볼게요. 먼저 명령창에 라인 명령어 L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시작점인 2,3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현재 위치인 2,3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을 하면 되죠. 현재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릴 땐 골뱅이를 입력하고 거리값인 X축으로 4, Y축으로 0을 입력하면 돼요. 절대좌표의 개념이라면 0,0을 기준으로 6,3이 되겠죠.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직사각형을 완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위로 3만큼 이동해야겠죠.
현재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골뱅이를 입력하고 X축으로 0, Y축으로 3, 엔터. 다시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하려면 골뱅이,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0, 엔터. 마지막으로 2,3의 끝점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직사각형이 완성이 돼요. 절대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상대좌표는 현재점을 기준으로 한다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상대 극좌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대 극좌표는 현재점에서 다음 점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 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반시계 방향을 원칙으로 해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화면에 보이는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인 명령어 L 엔터, 시작점인 2,3 엔터 하시고 현재 2,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해야 돼요. 현재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상대 좌표에서 배웠듯이 골뱅이를 입력하고 5,0 엔터. 이번에는 거리와 각도가 필요해요. 거리는 5가 되고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의 선을 그려야 해요. 이때는 똑같이 골뱅이를 입력하고 선의 길이 5 입력하고 다음으로는 각도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각도를 표시할 때에는 부등호 모양을 입력해요. 오른쪽이 큰 부등호 모양을 입력해요. 그리고 각도 반시계 방향으로 120을 입력하면 거리가 5, 각도가 120도인 선이 그려져요. 그리고 마지막 끝점을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로 종료하시면 정삼각형이 완성돼요. 여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제가 이해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좀 더 빠르고 쉽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도형을 쉽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교 모드로 바꿔놔야 해요. 직교 모드는 단축키 F8번인데 선을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이게 해요. 직교 모드를 F8번을 눌러 끄게 되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그럼 다시 라인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시작점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직교 모드가 이렇게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작도할 방향에 놓고 길이값만 입력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길이가 5인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를 선이 그려질 방향 왼쪽에 놓고 5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쉽게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위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고 5 엔터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10 엔터하면 여기서는 각도를 입력해야 돼요. 각도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이 선을 그리려면 시계 방향으로 135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반시계 방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각도의 표현은 똑같이 오른쪽에 큰 부등호 모양을 입력하고 원하는 각도 마이너스 135만 입력하고 엔터하면 시계 방향으로 135도인 선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끝점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로 종료하시면 완성이 돼요.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보단 훨씬 간편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도면을 새로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 도면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메뉴 막대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뉴를 클릭하면 오토캐드가 기본으로 지원해주는 템플릿이 열려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템플릿을 선택할 때에는 ACADISO.DWT를 선택하게 돼요. 연습으로 화면에 보이는 도형을 그려보고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5인 육각형을 그려볼게요. 먼저 라인 명령어 L 엔터, 길이 5 엔터. 화면이 안 보이시면 마우스 휠을 굴려 확대해 주시고 휠을 클릭해서 화면을 맞춰줄게요.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60도가 되겠죠. 부등호 모양 입력하고 60 엔터, 길이 5 엔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엔터, 길이 5 엔터 하고 마우스를 왼쪽 방향으로 해놓고 5 엔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120도가 되겠죠. 부등호 모양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0 엔터, 길이 5 엔터. 다시 시계 방향으로 60도이기 때문에 부등호 입력 마이너스 60 엔터, 길이 5 엔터 하시면 도형이 완성이 돼요. 도형을 만들었으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명령창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저장에 Save 단축키 SA를 입력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툴바에서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장하는 방법은 다른 문서를 저장할 때도 쓰이는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컨트롤 그리고 Shift 그리고 S를 눌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기 아이콘 옆에 보면 이 모양을 클릭해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파일 저장할 때 특별히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DWG 형식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3강에서 만나요. 안녕.